오늘은 탈무드의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는 석탄과 같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이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댄다. 악한 사람은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세 흙투성이가 된다. 악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다. 온 세상이 은으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치면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흙투성이의 나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악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이더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 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까 말이다. 애매한 친구보다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에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척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나쁜 곳에 가서는 돈 주머니를 잘 단속하라.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된다. 돈 주머니를 빼앗기고 나서는 이미 늦었다. 나쁜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향수 냄새를 풍긴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인간인 이상, 그게 누구든지 주위의 환경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러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한다. 꿀을 치다 보면 조금은 꿀맛을 볼 수가 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또한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된 사람도 그렇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인간은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나온 이력들을 따져봐야 한다. 그 사람은 그가 자라온 세계나 처해 있는 환경을 척도로써 그 몸에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선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마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절에서 자라온 사람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한 사람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나쁜 사람이 되기가 어렵듯이 도박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가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난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부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업적을 쌓은 만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이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게 되고 굴뚝 청소부는 휘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의미 없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로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관계에서 벗어나고 대등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이다. 한쪽의 잘못만은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모략보다도 친구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되어져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생각해보면 자기의 사회는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중상모략 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으나 친한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를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중상모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또는 중상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큰 소리로 내어 웃는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다. 웃음은 희망이며 여유이다. 웃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웃음은 크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조용히 울어야 한다. 슬픔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지성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그리고 지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성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왜냐하면 식자를 알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는다. 언뜻 보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마음씨 고운 사람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마음씨 고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씨 고운 사람이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감으로 매우 좋다. 이런 사람은 사막에서도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구해다 줄 것이다. 바늘 귀도 두 사람의 친구와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천하도 좁게 느껴진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을 높인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다. 한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어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쓰고 헤아려도 결코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난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한번 입으로 낚인 물고기는 다시 바늘에 걸리지 않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금방 또다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당나귀는 긴 귀로써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써 알아본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한다. 오랫동안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로 되어왔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면서 곧 알려지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어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혀에게 재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다를 떨지 말고 비밀은 꼭 지켜라. 혀로 말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라. 하는 것들을 아무리 타일러도 혀는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혀에는 뼈가 없다.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이 연체동물임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혀는 일생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려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은 인간의 제2의 얼굴이라고 한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신이 거기서 도망쳐버려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입은 자신을 주장한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물론 인간이 말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인간은 수다를 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수다를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 눈과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을 지켜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비밀은 돈과 같이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위험하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날이 선 칼로서 자신을 다치게도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가져오고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거칠은 인사는 고양이처럼 핥는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핥힌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안 된다. 사람을 칭찬하고자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라.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 주어라.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라. 소유나 명성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은 주관적 인식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대로에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러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 쉬워질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려우니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계속해서 중요하다. 과거에 대한 후회 따위로 나를 괴로움 속에 방치하지 마라. 오늘의 지혜 한 모금으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